첫 뉴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맞죠? 네. 네. 어제 또 영장 기각됐습니다. 아니 오늘 자정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일종의 예언 비슷한 걸 했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고위 검찰 관계자로부터의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뒷이야기처럼 예. 혼자 안 간다. 네. 몇 년 더 감옥을 가더라도 다 끌고 가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이 있다고 그 검찰 내부의 고민이라고 검찰 내부에 있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우병우 소위 라인 과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라인들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기각됐어요? 네. 권순호 부장판사가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죠. 예.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데 역시 그리고 이제 그 기소 내용이 오히려 세월호 같은 것도 빠지고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기소가 아니고 아직 구속영장 청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네.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빼면서도요. 또 관련해서 위증 혐의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위증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 영장을 발표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폭풍이 좀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자충수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이걸로 끝난 거죠. 예. 네, 한 번 했던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요. 또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대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요. 공식 선거운동이요. 아마 마무리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되겠죠. 이게 남은 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수사를 했던 범죄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대기업, 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면서 아예 못했던 SK나 롯데나.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죠. 예. 대기업 뇌물 공여 의혹 이 부분만 남은 거죠. SK와 롯데 등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은 사실 이 사안 초반부터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첫 시작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에 시작된 겁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예. 작년 여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시작돼서 나머지 주요 그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고 이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게이트의 첫 출발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네, 결국 검찰이 자신의 검찰 출신이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못했다라는 비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렇게 이제 불구속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반면에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그죠? 어제 저녁 9시입니다. 네. 긴급 체포돼서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고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긴급 체포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특검에 굉장히 여러 번 출석했고 검찰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여러 번 자료도 제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우병우 민정수석 건이 이게 기각으로 날 우려가 있어서 뭐랄까요, 시선 돌리기 그런 정도가 아닌가.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고영태 씨가 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태극기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이게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네, 계속 소환 시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와 출석 일자를 조절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잠시 후에 민의로 변호사와 연결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고영태 씨는 만나 취재해 보셨죠? 김은지 기자도. 네. 사실 지난주에 만나서도요. 그때도 계속 검찰이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면 그날 당장 네 하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어때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오늘 어제 체포영장 쳤다고 해서요. 많이 당황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네, 문을 뜯어서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의로 다뤄보겠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겨 힘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야구 등 다른 종목이 많은데도 유독 승마만 챙겨서 저희들이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뜻합니다. 그랬겠죠. 사실 문체부 체육 정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구, 야구처럼 팬층이 두터운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왜 대통령이 직접 승마만 챙기냐. 그래서 체육 정책국장은 돌아버릴 정도였다고 이제 증언할 수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특정 종목 하나만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정윤아 씨가 승마를 했던 거죠. 예. 지금에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군요. 자, 다음 뉴스는요. 지난주 3일과 4일에 미국 NBC 방송 앵커가 한국에서 생방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날 친박 집회 사회자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가짜뉴스가 나는데요. 주한미군이 오늘 밤 전투 준비가 돼 있다란 작전명으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뉴스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한미군의 오래된 구호고요. 작전명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집결을 원하는 거겠죠. 이런 가짜뉴스의 목적이 있으니까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너무 낮고 하다 보니까 보수 집결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선거 있으면은 북풍을 바라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여하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미군의 그 항공모함이 오고 하는 바람에 뉴스가 안보 위기 상황 아니냐고 하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계속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했어요. 네, 범보수 후보들이 특히 안보 이슈를 꼭 붙들고 나섰는데요. 판문점과 임진각을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가 안보 위기 초래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좌파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네, 그런데 어쨌든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가장 먼저 판문점과 임진각을 달려갔어요. 보수 후보다운 신속한 행보였다고 봅니다, 저는. 네.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드 배치를 두고 진보 진영 후보들이 말 바꿨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안보 비상회의 제안했는데요. 5+5로 당대표와 대선 주자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긴급하게 했습니다. 네, 받아들일 리가 없죠, 다른 후보들이. 근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회의 가지는 않았고요. 네. 이 말 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은 맞아요. 사실 사드에 대한 입장 변경을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고 보수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변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말바꾸기는 한 건 맞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때 변명을 하려면 되게 구차해요.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어느 정도 입장 변경,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찬성 쪽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나온다면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입장을 좀 바꾼 거란 말이죠. 뭐라고 말해도 구차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이제 북풍 시나리오가 보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야권 후보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할 때 덜 구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요.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권 후보들의 변명이 덜 구차하게 들리는 효과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수 쪽에서 집권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건지. 이거 예전의 방식이거든요. 막 안보 위기론 퍼뜨리고 하는 게. 보수가 전통적으로 기대해왔던 전략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게 거꾸로 야권 후보들이 보수 아젠다에 같이 끼어들어가는 그 상황을 덜 구차하게 만들어준다. 전 나쁜 전략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이번에. 누구에게 나쁜 전략? 보수 후보 쪽에 나쁜 전략인 거죠. 전통적으로 이런 게 유리했는데 이번에는 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제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뭔가 논란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죠? 유치원 논란이.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 관련해서요. 어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유치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라고 발언해서 학부모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민감한 안보 사안이 터졌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지만 신속하게 대응할 액션 기회를 좀 놓쳐버렸어요. 유치원 논란 때문에. 예. 근데 저도 하도 유치원 나와서 좀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하는 사설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이익단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큰 모임의 대선 후보들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학부모를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전파력이 있는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외면하기 쉽지 않죠. 여기 가서 단설 유치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론이 병설이라고 잘못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했고 바로잡아졌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보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병설 단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설은 초등학교 남녀시설을 이용하는 유치원인 거죠. 교장이 원장이 되고 단설은 별도로 유치원을 애초에 만들려고 국공립으로 만든 학교의 병설이 아닌 단독 유치원인 건물이 거죠. 있는 거죠. 네. 네. 둘 다 국공립인데 사설 유치원과 경쟁 관계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유치원 총연합회에 가서는 대형 단설 국공립 크게 만들어진 유치원은 자제하겠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단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이게 실수였다. 국민의당 일정 공약팀에서 이 일정은 잡지 않는 게 더 좋았거나 아니면 갔다 오면 원론적 수준만 언급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공공성 회복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국공립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국공립 중에 단설은 자제하겠다고 해버리면 대형 단설을 자제하겠다라는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 단설은 더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충돌하냐면 사설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공약인데 학부모들은 대형 단설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학부모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원론적인 수준의 공약만 내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여하간 여기서 그래서 충돌이 나서 아마 이게 자세히 보지 않은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보육 논란이 공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 있긴 합니다. 30대 수준의 워킹맘들한테는 민감한 사안이 돼서 검색어가 올랐던 겁니다. 예, 물론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단설 유치원은 거리가 멀어서 통하기 어려움이 생겨서 학부모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결과하게 하죠. 결과. 그러면 큰 거를 가까이 지어줘야 하는 거죠. 여하간 이 공약은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공약이긴 한데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별반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정 공약팀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후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있고 변호사와 출석 일자를 조절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따로 잠시 후에 민의로 변호사와 연결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오영태 씨는 만나 취재해 보셨죠? 김은지 기자도. 네. 사실 지난주에 만나서도요. 그때도 계속 검찰이 전화가 와서 일정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 검찰이 출석해달라고 하면 그날 당장 네 하고 가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어때는 어렵기 때문에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오늘 어제 체포영장 쳤다고 해서요. 많이 당황스러운 뉴스였습니다. 네, 문을 뜯어서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의로 다뤄보겠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증인으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겨 힘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야구 등 다른 종목이 많은데도 유독 승마만 챙겨서 저희들이 돌아버릴 정도였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뜻합니다. 그랬겠죠. 사실 문체부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그죠? 어제 저녁 9시입니다. 네. 긴급 체포돼서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검찰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요. 체포영장 발부받은 뒤 고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긴급 체포한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특검에 굉장히 여러 번 출석했고 검찰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여러 번 자료도 제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이것이 오히려 우병우 민정수석 건이 이게 기각으로 날 우려가 있어서 뭐랄까요 시선 돌리기 그런 용도가 아닌가. 혹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고영태 씨가 이 모든 걸 기획했다고 태극기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이게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네, 계속 소환 시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되면서 아예 못했던 SK나 롯데나 예,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죠. 대기업 뇌물 공여 의혹 이 부분만 남은 거죠. SK와 롯데 등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대중의 관심은 사실 이 사안 초반부터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첫 시작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 여름에 시작된 겁니다.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예. 작년 여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시작돼서 나머지 주요 그 국정농단 관련 자들은 다 구속되고 이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게이트의 첫 출발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네요. 네, 결국 검찰이 자신의 검찰 출신이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 못했다라는 비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렇게 이제 불거수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반면에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우려가 많은데 역시 그리고 이제 그 기소 내용이 오히려 세월호 같은 것도 빠지고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기소가 아니고 아직 구속영장 청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네.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빼면서도요. 또 관련해서 위증 혐의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위증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엄격하게 그 영장을 발표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폭풍이 좀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자충수라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고 이걸로 끝난 거죠. 예. 네, 한 번 했던 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요. 또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대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요. 공식 선거 운동이요. 아마 마무리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되겠죠. 이게 남은 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서 수사를 했던 범죄 중에 남은 거는 이제 대기업, 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첫 뉴스가 우병우 전민정 수사 관련 맞죠? 네. 네. 어제 또 영장 기각됐습니다. 아니 오늘 자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종의 예언 비슷한 걸 했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고위 검찰 관계자로부터의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뒷이야기처럼 예. 혼자 안 간다. 네. 몇 년 더 감옥을 가더라도 다 끌고 가겠다는 식의 그런 협박이 있다고 그 검찰 내부의 고민이라고 검찰 내부에 있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우병우 소위 라인 과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라인들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기각됐어요? 네. 권순우 부장판사가 기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혐의 내용에 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죠. 예.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